현철과 함께하는 파라메트릭 디자인. 오늘은 그래스허퍼의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를 알아봅니다. 인풋에 보면 넘버 슬라이더와 패널이 있습니다. 두 개를 이렇게 연결합니다. 그리고 슬라이더를 싹 움직이면 슬라이더의 변화가 그대로 패널에 나타납니다. 바로 이 앞에 있는 것이 파라메터입니다. 이 파라메터의 변화가 뒤로 전달이 되죠. 파라메트릭 디자인이란 이렇게 파라메터를 변경하면서 그 뒤에 나오는 디자인 요소들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파라메트릭 디자인이란 앞에 있는 파라메터가 어떤 형태의 데이터로 흘러가는 그 과정을 디자인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처럼 숫자를 쉽게 바꾸면서 움직일 수가 있겠죠. 지금까지 파라메터와 패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팁이에요.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에디트를 누르면 소수점 위치를 변경할 수 있고 최대값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숫자가 바뀌겠죠. 보기가 불편하다고요?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조금 잘리네요.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폰트 세팅을 누르면 좀 더 보기 좋은 화면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하고 싶으면 커스텀 폰트로 들어가서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파라메트릭 디자인, 파라메터의 가장 중요한 성질, 슬라이더와 패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현철과 함께하는 파라메트릭 디자인. 이번 시간에는 숫자를 조절하는 더 많은 다양한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더와 비슷하지만 디지털 스크롤러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기 좋게 바꿔볼까요? 이렇게 숫자를 내가 원하는 형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구호도 바꿀 수 있고요.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숫자를 직접 입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도 바꿀 수 있고요. 이렇게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뀝니다. 다음에 알아볼 것은 컨트롤 노브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말이죠. 조그 셔틀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거기 나오는 조그입니다. 조금씩 돌리면서 조절할 수가 있겠죠. 계속 돕니다. 왜 10에서 멈췄냐면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에디트 창이 뜹니다. 그래서 0에서 10까지 값을 설정해 줄 수가 있고요. 이거를 풀어둔다면 계속 돌릴 수 있겠죠. 조그는 많이 돌리면 고장이 납니다. 하지만 이 조그는 고장이 나지 않아요. 여러분의 손이 고장이 나겠죠. 조그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아볼 것은 밸류 리스트입니다. 밸류 리스트는 드롭다운 리스트, 체크리스트, 시퀀스, 사이클 만들 수 있습니다.
드롭다운 리스트와 체크리스트에 대해서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을 입력하면 이렇게 되네요. 2로 바꾸면 2가 되고, 3으로 바꾸면 3이 되고, 4로 바꾸면 4가 됩니다. 체크리스트로 바꿔볼까요? 네. 1로 바꾸면, 2로 바꾸면, 3으로 바꾸면 숫자가 바뀌는 게 아니라 각각의 온오프를 켜고 끌 수 있다는 것이 드롭다운과 다르죠. 드롭다운은 한 번에 하나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값을 설정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실제로 표시될 이름과 들어갈 값을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은 우리가 항목들을 미리 입력해 놓고 쓸 수가 있는 거겠죠.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제 주민등록번호입니다. 또 누군가의 주민등록번호를 한번 만들어 보죠. 캐롤이라는 사람이 있고 65년생이라고 할까요? 아이쿠. 제임스라는 사람이 있고 제임스는 저보다 어립니다. 또 데이빗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해볼까요? 사람은 더 어리죠. 그리고 올해는 00년생들이 입학을 한 해죠. 베이비라고 해볼까요? 네, 이렇게 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생년월일을 이름으로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네, 문자와 숫자가 결합된 형태, 네, 수를 조금 더 쉬운 용어들로 기록을 해둘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었을 겁니다. 아이쿠, 5분이 넘어갈 것 같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현철과 함께하는 파라메트릭 디자인. 이번 시간에는 불리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리언, 토글, 그리고 불리언을 나타내는 버튼입니다. 첫 번째 것을 연결해 볼까요? false라고 나오네요. 더블 클릭합니다. true로 바뀌었죠? 다시 더블 클릭합니다. false로 바뀌네요. 아이콘의 디자인에서 보는 것처럼 전원을 껐다 켰다 하는 것입니다. true, false. 두 번째 것은 불리언 버튼입니다. 평소에는 false인 상태로 있는데 누르는 순간 true가 됩니다. 떼면 false가 되고요. 누르면 true가 됩니다. 떼면 false가 되고 누르면 true가 됩니다. 이름이 재밌죠? 둘 다 토글 같은데 여러분 구분과 구별이 구분이 안 되네요. 구별이 안 되는 건가? 이렇게 두 개를 같이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구분할 수 있겠죠? false, true, false, true. 이거는 누를 때만 true, 떼면 false. 누르고 끌어도 true랑 또 읽을 수 있지만 마우스에서 손가락 떼면 false가 됩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재밌는 불리언 공부였습니다. 불리언이 뭐냐고요? 0과 1, false와 true, 참과 거짓, 이렇게 두 가지 값만 가지는 것을 우리가 불리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요. 진리값 또는 벤 다이어그램에서 true, false를 나타내는 그거예요.
현철과 함께하는 파라메트릭 디자인. 이번 시간에는 좌표의 값을 동시에 바꾸는 컴포넌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뭔지 알겠죠? 이름은 멀티 디멘셔널 슬라이더입니다. 연결하면 0.5, 0.5 x, y 좌표가 표시됩니다. 이렇게 움직이면 x 좌표가 바뀌겠네요. 이렇게 움직이면 y 좌표가 바뀌겠죠. 눈 아프다고요? 전 친절하니까요. 그리고 가운데 점을 잡고 움직이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0.0, 0.0부터 1,1까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굉장히 직관적인 그런 컴포넌트였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좌표를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그런 슬라이더를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짧게 여기까지 할게요. 현철과 함께하는 파라메트릭 디자인. 오늘은 컬러 인풋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쉬운 건 컬러 스와치입니다. 이렇게 연결하면 화이트라고 나오네요. 그런데 이 스와치는 재밌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이렇게 색을 움직이거나 또 채도를 바꾸거나 명도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색상에서 채도와 명도가 X와 Y를 따라서 움직이는 게 보이시나요? 색은 앞뒤로 움직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투명도까지 조절이 되죠. 굉장히 신박한 UI 아닌가요? 채도와 색상과 명도를 바꿀 때마다 서로 다른 그 막대바들이 서로의 값을 가지고 그대로 나타나게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그 색상이 전체 정육면체에서 어느 색상 큐브에서 어느 위치에 해당하는지도 쉽게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결과색도 알 수가 있겠죠. 투명색은 이렇게 나옵니다. 투명색으로 보이시나요? 여러분 이미 디자인병에 걸리셨네요. 축하드립니다. 다시는 못 벗어납니다. 그리고 여기 스포이트가 있어요. 스포이트를 이용하면 이렇게 화면 곳곳이 어떤 색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처리를 확대한 이 모습 보이시나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스포이트를 이용해서 색을 쓸 수가 있고요. 그 옆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RGB로 바뀌는 방법, 또 아까처럼 색상 채도 명도로 바뀌는 방법, 여러분 익숙한 RGB로 쓰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로 바꿔주면 다시 색상 채도 명도로 그것들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알아볼게요. 스와치. 그리고 컬러 피커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봤었던 컬러 스와치를 그대로 그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아예 안에 들어가서 보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 이걸 직접 조절할 수 있게끔. 덩치가 너무 크죠? 저는 잘 안 써요. 여러분 쓰고 싶으면 쓰시고. 아무튼 기능이 같다는 것. 2분 30초가 벌써 지났네요. 5분 안 넘기도록 노력할 텐데 한번 노력해 봅시다. 컬러 휠 이것까지 하고 마지막으로 할게요. 짠! 연결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와요. 이게 뭐죠? 되게 예쁘게 생겼는데 잘 보니까 뭐가 움직여요. SAT. 토요일 아니고요. 시험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LUM. 아까 여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쵸? 여기 있네요. 이것은 채도가 바뀌는 거고요. 채도의 범위를 설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명도, 밝기의 범위를 설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시가 보이죠? 요거는 색상의 범위를 설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범위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3개가 나오죠. 그 이유는 저희가 트라이어드라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고요. 이렇게 하면 컴플리멘터리 보색이 찍힙니다. 그리고 이거를 4개로 만들 수도 있고요. 각각을 이렇게 2개만 만들어 놓고 하나의 위치를 돌릴 수도 있습니다. 4개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범위를 만들어 줄 수도 있고요.
다시 균등하게 나오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죠. 그렇게 하면 범위가 같이 움직입니다. 색이 균등하게 퍼지게 되겠죠. 범위를 좁게 할 수도 있고 넓게 할 수도 있고. 근데 아무 색이 안 나오죠. 네, no data was collected. 네, 아무 색이 안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사용하느냐고요? 색이 몇 개가 될지 지정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쓰는 슬라이더는 0부터 1까지. 네. 그런데 더블 클릭하고 아무 숫자나 한번 입력해 볼까요? 5. 네,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슬라이더를 생성해 줍니다. 네, 멋진 팁이죠. 0부터 10까지. 네, 5가 들어가는 범위. 네, 그래서 0과 10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만약에 23 이렇게 하면 0부터 100까지. 네. 또 3000% 빠졌나요? 이제 20초밖에 안 남았는데 5초, 5분 안에 꼭 끝낼게요. 이렇게 연결해주면 5개 연결해주고, 네, 이렇게 연결해주면 이렇게 색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 그 색이 만들어지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별거 아니죠? 네, 이렇게 움직이면 또 색이 만들어지는 범위가 달라지고요. 이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실제로 색과 함께 만들어 보면서 제대로 된 사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까요? 제가 5분에 집착하는 이유는 뭐냐고요? 여러분의 집중력이 5분 안에 떨어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20초 넘어갑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만나요. 네, 이번 시간에 다룰 입력기는 그래프 매퍼입니다. 네, 개인적으로 현철이 가장 좋아하는 입력기이기도 하고요. 그래프 매퍼라는 것을 쓰면 어떤 것들을 만들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네, 아이쿠, 아무 값이 안 나오는군요. 네, 뭐죠? 이 회색 창은? 네, floating parameter graph failed to collect data. 네, 망했다고 하는 거죠. 그쵸? 네, 데이터 수집에 실패했어 라고 하죠. 네, 그래프 매퍼는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사용을 합니다. 제일 아래쪽에 좀 잘리나요? 좀 올려서 볼까요? 예, 그래프 타입스라는 게 있고요. 쭉 이렇게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꾸 잘리네요. 더 올려서 볼까요? 그래프 타입스에 네, 좀 잘리지만 여러분 화면에 잘 보일 거예요. 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쉬운 거 배지에 이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도 역시 변화가 없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건 0에서 1, 0에서 1. 네, 슬라이더를 연결했습니다. 여러분 쉽게 확인할 수 있죠. 0.25가 가니까 여기 0.25에 이렇게 연결이 됐고 그 값이 0.25가 됐습니다. 네, 그럼 이게 올라가면 네, x가 움직이면서 그대로 그거에 맞는 y 값을 찾아주죠. 이걸 잡고 싹 하면 네, 베지의 커브니까 네, 곡선으로 바뀝니다. 네, 그거에 따라서 값이 바뀐 거 보셨나요? 네, 다시 여기 가서 한번 볼까요? 0.344, 0.344의 위치에 왔는데 그 점에서 준비하시고 y 방향으로 쏘세요. 네, 0.1보다 좀 작죠? 0.0, 제 눈에는 69318 정도로 보이는데 아주 정확합니다. 네, 0.069318 되는 위치에 그 y 값을 읽어오는 겁니다. 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네, fx. 네, 셜리가 나온 fx가 아니고 네, 이렇게 움직이면 그거에 따라서 이 그래프의 모양에 맞춰서 값을 찾아주는 그런 그래프 매퍼라고 하는 겁니다. 즉 x값을 입력해주면 그거에 맞는 y값을 뱉어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값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하나의 값이 아니라 여러 개의 값을 넣을 수 있고요. 우리가 어떤 값들을 적당한 변환을 시켜주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0에서 1까지만 값을 넣을 수 있느냐고요? 아닙니다. 그럴 리가 없겠죠. 더블 클릭하면 x와 y의 범위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직접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다양한 그래프 타입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좀 잘리니까 다시 위로 올려서 여러분 핸드폰에서 보게 만들려고 이렇게 작은 화면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이
노력을 가상하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수학을 포기해 만든 거 한번 확인해 봐야죠. 사인 가능한가요? 네, 사인 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사인이냐고요? 네, 여러분 여기가 사인의 시작점인 거 알고 계신가요?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사인의 반주기를 나타내는 거죠. 이걸 잡고 쓱 끌어당기면 여러분이 아는 그 사인 그래프가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러분이 원하는 값을 주면서 세팅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몇 가지 타입을 가지고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상세한 사용법은 예제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때그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고요? 5분이 다 돼 가거든요. 현철과 함께하는 파라메트릭 디자인. 이번에는 캘린더와 클락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 30초 안에 마무리할게요.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 네, 시간 연결하면 시간이 뜨죠. 네, 현재 시각이 4시 45분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시계를 거꾸로 돌릴 수가 있어요. 네, 쭉 하고 갈 수도 있고 물론 당연히 앞으로 돌릴 수도 있겠죠. 네, 시각을 AM, PM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시간이 궁금하다 그러면 더블 클릭하면 현재 시각으로 돌아옵니다. 아무리 멀리 간 시간도 더블 클릭하면 현재 시각으로 돌아옵니다. 네, 그리고 달력, 오늘 날짜 2월 25일입니다. 그 얘기는 이 동영상이 언제 찍혔는지 이렇게 바로 공개하는 거죠. 네, 날짜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올해 설은 2월 5일이었던가요? 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달도 바꿀 수 있고 해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몇 년생일까요? 조금 더 가볼까요? 1977년 7월 9일에 태어났습니다. 네, 그때는 토요일이었군요. 네, 이런 식으로 날짜와 시간에 따라서 뭔가 바뀐 걸 만들었다면 여러분 이거 쉽게 활용할 수 있겠죠? 1분 30초 됐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철과 함께하는 파라메트릭 디자인.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 형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들에서는 데이터 타입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스하퍼에서는 파라메터라고 부르는 게 조금 더 익숙한 표현일 겁니다. 네,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흐르고요. 이 데이터 흐름은 꼭 잘 알아두셔야 되는 게 제가 언젠가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스하퍼는 데이터의 흐름을 제어하는 것이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지오메트리와 프리미티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즉 지오메트리가 아닌 것들의 집합이 바로 프리미티브겠죠. 네, 수, 정수, 그리고 실수, 그리고 이런 문자, 이런 것들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인트, 커브, 또 뭐가 있을까요? 서피스, 네, 이런 것들이 가능하죠. 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다른 컴포넌트들과 조금 다르게 생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어떤 책에도 나오지 않으니까 꼭 익혀두세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육각형입니다. 네, 이 육각형이 왜 중요할까요? 네, 그래스하퍼에서는 저렇게 육각형으로 된 게 이거밖에 없어요. 잘 보세요. 네, 육각형으로 된 거 없죠? 네,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네, 뭐 또 누군가가 저거를 육각형으로 된 거를 디자인을 하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육각형은 데이터 타입, 즉 파라메터에만 쓰는 겁니다. 네, 살짝 힌트를 하나 줄게요. 우리가 나중에 커브를 가지고 커브 디바이드라는 게 있는데요. 어디 있을까요? 디바이드 커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무엇을 연결해야 되느냐? 바로 여기를 놓고 마우스를 살짝 올려놓으면
네, 육각형 보이나요? 네, 그래서 바로 커브를 연결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에는 육각형 보이시죠? 숫자, 그것도 정수를 연결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불리언, 불리언을 연결하면 됩니다. 불리언 어디냐면요, 불리언은 여기 프리머티브에 있었습니다. 여기다 넣을까요? 네. 그러면 이거의 결과로 뭐가 나가느냐? 포인트가 나갑니다. 그리고 벡터가 나가고요. 그리고 어떤 파라미터들이 나갑니다. 결국에는 그래스하퍼 컴포넌트들은 어떤 데이터들을 받아서 어떤 데이터를 내보내주는 그런 연산을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데이터가 어떻게 흐르는지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 그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앞에 있는 C도 아니고 N도 아니고 K도 아니고 거기에 무엇을 연결해야 될 것인가 하는 저 데이터 타입을 그것을 유심히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엉뚱한 걸 연결하면 작동을 하지 않아요. 나중에 그것들은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아주 가끔은 꼭 이 모양을 맞추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들은 우리가 암시적인 데이터 타입 형식이라고 부르는데, 데이터 변환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것들은 그때 설명을 다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기본적으로 저거를 맞춰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뭔가 이상한 작동을 할 때, 특히 빨간불 들어올 때 많아요. 그럴 때 바로 데이터 타입이 제대로 연결되었는지 확인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5분 넘지 않게 이 강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데이터 타입은 육각형을 확인해야 된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각형은 영어로 헥사곤이죠.